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 김민석의 주간안보 첫 시간입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른 아침 나오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요. 트럼프 자만심으로 인해서 이란과 북한 비핵화를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 이런 기사 아주 좋은 기사를 써주셨더군요. 네, 사실 그 초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만 해도 북한 비핵화가 잘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미국 대통령들이 다 그랬지만 대통령 된 초기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초기에는 참 잘했는데 과정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와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솔깃한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그 싱가포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 상황이 이제 잘못 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가 됐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로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그 17자 미스터 밀리터리 단이죠. 한 면을 통틀어서 북한 비핵화 또 이란에 관한 사항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전 국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좋은 기사입니다. 예,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그 기사 위주로 시청자 여러분께 주간 안보 정리해 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소식들이 있어서 예. 함께해서 예. 한반도 안보 문제를 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 국방부 대변인님께서 매주 토요일 여러분 찾아뵈면서 안보 상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은 부탁드리고요. 오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그리고 이란 문제 그리고 미중 문제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최근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실패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책임 문제입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현재로 볼 때는 매우 희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하이오에서 대선 캠페인, 대선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거의 매주간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 낼 틈이 점점 없어진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매일 오전에 CIA 국장으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정보 브리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뜸해졌습니다. 최근 한 석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 브리핑을 받은 걸 보니까 평균 월 4회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로 확 줄었고 그 시간대도 대개 점심때 부근 식사를 하면서 정보 브리핑을 받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이 한반도와 관련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극적인 계기가 없는 한 북미 간 또는 미국과 북한의 3차 정상회담의 기약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에반스 리비어 브루킹스 연구소 수립연구원이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과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미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대한 정책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패냐 마냐 하는 것들이 이제는 곧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취임 초기에만 해도 대북 강공책이 먹혔습니다. 2018년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했던 이란 핵 합의에 못마땅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란 핵 합의 자체가 미봉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에 탈퇴하기 앞서서 취임하자마자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곧바로 곤두박질 쳤는데 2016년 12.5% 성장했던 GDP가 미국 제재가 시작된 2017년엔 3.7%, 2018년엔 마이너스 4.8%, 작년에는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에 대해서 12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는 그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란에 제시하고 곧바로 6월 달에 열린 그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 제시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해와 분노를 외치면서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에 직결시키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11월 달에는 한미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했는데 수백 대의 한미 전투기가 동시에 떠서 훈련했는데 이걸 본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은 아연 실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 날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잘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비핵화라고 하는 솔깃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면서 드디어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만심에 빠졌죠. 그 자만심은 미국과 30년 가까이 상대해온 북한의 노회한 혼란 전술이 그대로 적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혼란 전술에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는 한몫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문제는 뭐냐?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 옵션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18개월을 끊은 사이에 북한은 밖으로는 협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젖먹은 힘까지 모아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를 달성했고 그 결과로 지금 외부 평가로는 핵탄두를 최대 60개를 생산했고 ICBM, SLBM을 이미 고도화했기 때문에 그 결과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등극을 한 셈입니다. 그러자 거만해진 북한은 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니 이렇게 하면서 대남 비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연말에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바꾸지 않겠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북한의 발표로 미국의 기존의 협상안인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을 운운하면서 자만심에 빠진 사이에 북한과 이란의 비핵화 두 마리 토끼는 모두 놓쳐버릴 위기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비어 스님 연구원은 이분은 과거에 그 주한미 대리대사도 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쓸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분 말씀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 수정을 해야 되고 거대한 영어로는 매시브한 그런 압박이 필요하다 했고 이러한 구체적인 압박 방법으로는 한미연합 훈련을 재개하고 미국의 전략적 군사 자산을 한국에 추가 배치하고 그리고 북한의 금융과 외화 공급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해상 차단을 해야 하고 북한의 항공기와 선박 통제 등 앞으로 군사 대비와 대북 고사 작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이 고사 작전이 통하는 이유가 북한의 달러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장형수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말에 북한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는 25억에서 58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동안의 대북 제재 효과로
북한이 갖고 있는 달러는 올해 말에는 아주 많이 쳐줘도 20억 달러 정도가 남고 내년이 되면 완전히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난 연말로 해서 외화벌이 북한 노동자가 거의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은 북한의 그 암호화폐 탈취와 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북한에게 남아있는 외화벌이 창구는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의 달러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상태로 두면은 한국과 일본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또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한국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중국의 매우 손해라고 하는 점을 중국에 강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금강산 개별 관광인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남북 관계에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에 맞춰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지난 15일 미국에 가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에 대해서 금강산 논의를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과 한국이 부딪히는 것이고 대북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면 북한은 올 봄부터 반드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미국과 협조해서 북한의 도발과 북핵 대응 정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2020년 1월 중순입니다. 앞으로 2달 이내에 북한 비핵화 문제 실패 여부는 판가름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북한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도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지를 해야 되고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수 또 예비역들 또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정부를 설득해서 반드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